오늘은 일단 114페이지에 있는 자연의 구성 물질에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일단 나갈게요. 그래서 자연의 구성 물질에서는 지하를 구성하는 물질,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요. 지난주는 우리 규산형 삼연체랑 단백질 이런 것까지 봤었고 오늘은 핵산부터 시작할 건데 간단하게 요약 먼저 할게요. 지하를 구성하는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규산형 삼연체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했었고요. 광물의 92%를 차지한다 대부분이죠. 그래서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규산형 삼연체를 이루는 이유는 지각에 가장 많은 성분이 산소고 그 다음에 규소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규소가 14족이기 때문에 팔이 4개가 있어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결합 영역이 되게 우수해. 그래서 지각 같은 경우는 규소를 중심으로 이제 규산형 삼연체를 형성하고요. 규산형 삼연체 같은 경우는 전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 산소가 2가 마이너스로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량이 SI가 4가 플러스고 얘가 이제 14족이 있는 거지. 그래서 SI 하나니까 1 곱하기 플러스 4 더하기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4개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규산형 삼연체 같은 경우는 전체 전하가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요. 마이너스 4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가 마이너스다라는 거 중요하고 4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팔이 또 4개가 있고 4가 마이너스니까 여러 가지 양이온 금속 물질들과 결합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합의 기본이 된다. 지각의 광물을 구성하는 기본이 된다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규산형 삼연체의 결합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전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 규산형 삼연체가 그럼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독립형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4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여러 양이온들이 붙어버리면 독립형이 되겠죠. 규산형 삼연체 하나의 독립형 구조가 되겠고요. 쉽게 깨진다. 그리고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1대4였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광물은 강남성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슬로 쭉 이어지는 걸 우리가 단사슬이라고 했고요. 산소 2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우리가 1대3 나오는 거 봤었었고요. 그리고 복사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쪼개짐이 많다. 그리고 이제 2차원 평면이니까 쪼개지겠죠, 그지? 그리고 규소와 산소의 비율은 반은 산소 2개를 공유하고 반은 산소 3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4대11이 나온다라고 확인했었고요. 판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망상.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건요. 독립형, 판상, 망상 이 정도가 중요한데 판상 같은 경우는요. 흑음모가 되겠고 산소 3개씩을 공유하면서 이제 펼쳐진 그물처럼 쭉 펴져 있기 때문에 쪼개질 때 판 모양으로 쪼개진다고 했죠. 대표적인 흑음모가 되겠고 산소와 규소의 비율은 2대5였다는 거였고요. 망상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위아래까지 다 이제 결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산소 4개가 모두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다고 그랬었고요. 판 모양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제 깨지는 수 있다고 했었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했죠. 풍화에 가장 강하다. 그래서 석영 장석이 그러니까 장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석영인데 이 석영 장석이 굉장히 풍화에도 강하다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산소와 규소의 비율은 1대2였다라는 거였죠. 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망상, 판상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풍화에 강하더라. 왜냐하면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는 단백질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핵산할 건데요. 단백질 먼저 보시면요. 아미노산끼리 연결된 거를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근데 단백질이 아미노산끼리 연결될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고 그랬고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아미노산에 있는 카복실기와 뒤에 있는 아미노기에 있는 이제 머리 쪽 아미노기가 결합하면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펩타이드 결합 혹은 우리말로는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합쳐질 때 아미노산 2분자가 합쳐지면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쭉 이어진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요. 폴리펩타이드는 이제 1차원 이제 선형 구조가 되겠고 요게 이제 2차원 구조를 형성하고 뭐 예를 들면 베타 병풍 구조라든지 뭐 아니면 나선 모양이라든지
병풍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꺾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나선 구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나선처럼 이렇게 꼬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원 평면 구조를 형성하는 것들이고, 요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구조를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하잖아요. 3차가 되겠고, 그럼 하나의 단백질이 3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폴리펩타이드들이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4차원이라고 하고, 4차원이 되면서 입체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형성된다는 말씀 들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구조가 기능을 형성하더라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구조에 의해서 특정 단백질은 특정 뭐 효소가 됐다 그러면 특정 목표가 있겠죠. 세포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들과 표적 물질들과 결합할 수 있겠지. 그래서 특정 물질들만 하고만. 그래서 단백질 소화 효소다 그러면은 단백질만 결합할 수 있는 거고, 지방 효소다 그러면은 지방만 결합할 수 있도록 모양이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성되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해 주시고,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질 때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데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만나서다. 알겠죠?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1차, 2차, 3차, 4차가 있고, 변성이 되면은 기능을 잃어버리는데, 왜냐면 입체 구조가 변하니까 기능도 잃어버린다. 여기 이제 중요했었죠. 오늘은 이제 118페이지의 헥산 한번 볼게요. 헥산은 DNA 혹은 RNA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유전 물질의 기본이 된다. DNA 먼저 보시면요. 헥산의 단위체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되어 있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인산과 당과 염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헥산. DNA, 뭐 RNA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왜 헥산이냐면요, 핵을 구성하는 이제 산의 성분을 띠고 있어서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하거든요. 뉴클레익 엑시드. 얘가 이제 수소를 내놓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약하지만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DNA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보통 저장은 이제 DNA 형식으로 하는 거고, 전달은 DNA가 전사돼서 RNA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래서 DNA, RNA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구조는 기본 단위체가 헥산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에서는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물합 분자가 빠져나오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우리 헥산 같은 경우는 구조가 중요한데, 뉴클레오타이드. 옛날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했는데 발음법이 바뀌어서 타이드라고 하고요. TIDE라고 써요. 뉴클레오타이드. 폴타이드는 인산 한 분자 더하기 그 다음에 당 한 분자 더하기 염기로 되어 있고요. 이게 1대 1대 1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산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오각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탄당이라고 하는데 탄소 5개가 있어서 오탄당이에요. 어쨌건 오각형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팔에 인산을 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는 염기와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 두 개가 있는데 왼손에는 인산, 오른쪽에는 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인산하고 당이 결합이 되는데 요게 이제 다시 이렇게 결합이 돼요. 인산. 그리고 얘는 다시 또 왼팔에 이렇게 결합이 돼 있었겠죠. 염기. 염기는 이제 다양한 모양, 다양한 종류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왼쪽 다리에 또 인산을 결합해.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에 또 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 해가지고 여기가 외부 골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염기이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깥쪽에 골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산당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유 결합 배운 거예요. 그리고 DNA 같은 경우는요, 이 사슬이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당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바깥쪽에 또 인산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뒤집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안쪽에 또 연기. 그리고 여기 이제 원래는 왼쪽 다리였던 여기에 인산. 그리고 또 이렇게 당. 그리고 연기. 그리고 인산. 그죠? 머리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인산 똑같이 당. 그래서 염기와 염기끼리 이렇게 수소 결합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쪽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인산당이 이렇게 골격, 바깥쪽에 골격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DNA가 되겠어요. 이게 한 줄로만 된 걸 RNA라고 하고 두 줄로 된 거는 DNA라고 하고요. 그래서 DNA 구조가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돼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선으로 표현할 때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한 분자가 기본 단위체를 이루고요.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고 구조는 이렇게 인상당의 골격, 그리고 안쪽에 염기를 보호한다. 됐죠? 그래서 왼쪽 인산, 오른쪽 염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구조 기본인데 DNA와 RNA 차이는 기본 모양은 똑같아요. 인산, 당, 염기인데 이 왼쪽 다리는 OH가 있는 걸로 똑같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 다리가 달라. 여기가 OH로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RNA라고 하고요. 리보스 뉴클레이크 엑시드라고 하고, DNA는 디옥시거든요. 옥시가 산이야. D가 적도로 쓰면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O가 없어. 그래서 이게 RNA고 똑같이 생겼는데 다 썼네. 오른쪽에 OH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가 H. 그래서 얘는 OH인데, 그래서 오른쪽 다리 차이로 얘가 디옥시 DOXY.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없어.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 여기서 D가 대문자 D, 그 다음에 뉴클레이 N 엑시드 DNA가 되는 거고요. RNA는 여기서 리보스가 당을 말하는 거예요. 당. 그 다음에 뉴클레이 엑시드에서 R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산의 DNA와 RNA 차이는, 구조의 차이는 요 산소 한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하나 차이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산소는 결합을 되게 좋아하는 애잖아. 전자를 되게 좋아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결합을 잘 참여할 수 있는 애고, 얘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왼쪽 다리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 얘가 결합할 수 있는 데가 얘 아니면 얘인데, 다리 쪽에 이제 만약에 결합한다면 여기에 H가 있으면 결합을 못 하잖아. 그래서 DNA가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데 되게 우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RNA 같은 경우는 여기가 OH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막 결합을 계속 하려고 하겠지, 그치? 그래서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낮은 단계가 되겠죠. 보안이 낮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핵산 같은 경우는 구조, 뉴클레오타이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산하고 당연기. 요거. 자, 구조는 그렇고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DNA와 당과 이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말씀드렸지만 DNA 같은 경우는요. 리보스 당에다가 디옥시 리보스에 당은요. 디옥시 리보스가 되고요. RNA를 이루는 당은 리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용어가 이제 처음 듣거나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염기 같은 경우는 DNA는 네 종류가 있고요. A, G, C, T 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는 A, G, C, U, T가 아니라 우라실이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른 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타이민, 티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우라실 이렇게 있는데 당 연기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들이 쭉 이어진 거를 폴리펩티드라고 그랬잖아요. 폴리펩타이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쭉 이어진 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폴리라는 거는 여러 개의 구슬이 쭉 이어진 것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DNA 혹은 RNA를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다시 책을 한번 보면요. 핵산 같은 경우는 핵산의 단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의 일종에 속하겠고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이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3번에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은 탄소가 5개 그래서 오탄당이라고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별표 모양으로 그린다. 오각형으로 그린다. 당의 종류는 디옥시리보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RNA 구성한 당은 리보스다. 그래서 이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한 염기는 또 DNA와 RNA는 다른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우라실이 있는데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은 이제 DNA,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은 RNA 구성한다는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밑에 그림이 잘 구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핵산의 영상 보시면요. 핵산은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연속해서 어떤 결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산당, 인산당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을 이루고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포함된 당이 인산과 결합해서 쭉 긴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DNA와 RNA의 기능과 구조되어 있는데요. DNA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안성이 높아야 돼. 그래서 핵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감수 분열이죠. 감수 분열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DNA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 핵과 세포질에서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DNA는 유전 정보 저장에서 세대역은 자손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전달하는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RNA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번역할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다른 이제 정보를 전달할 때 메신저 역할을 할 때 이제 RNA가 사용되고요. 당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요. DNA 구성 뉴클레오티드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아까 말씀드렸고 염기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밑줄에 놓으시고 RNA 같은 경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건 뭐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종류씩 있다. DNA 염기의 네 종류, 그 다음에 RNA 염기의 네 종류. DNA 같은 경우는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 이중 나선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 단일 가닥 구조인데 밑에 한번 보시면요 인산 당 염기가 있고 염기 쪽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다이민 네 개가 있죠. 그리고 그 당 아래쪽에 H 해가지고 하나가 있지, 그치?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산소가 하나 없기 때문에 결합을 잘 못해 얘가. 그래서 구조적인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고요. RNA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 다리에 OH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자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새나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변형이 구조가 자꾸 변형이 되잖아. 그럼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가 힘들겠죠. 네, 오른쪽에 한번 그림 먼저 보시면요. 폴리뉴클레이드 사슬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DNA 입체 구조가 있는데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산당, 인산 골격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요. 얘는 이제 DNA가 나눠져서 두 가닥으로 분리돼서 각각의 정보로 세포가 분리를 나눠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유결합으로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미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합력이 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을 형성하니까 튼튼하겠죠. 잘 끊어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DNA 단일 가닥 사이에 있는 수소결합은 잘 이제 끊어질 수 있다. 수소결합이기 때문에 결합력은 조금 약한 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인산 골격에 있는 공유결합 동그라미 쳐놓고요. DNA 사슬 안에 있는 수소결합, 염기와 염기 사이의 수소결합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그게 큰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DNA와 RNA 입체 구조 같은 경우는요. DNA는 이제 이중 나선 구조다. 이제 기억해 주시고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에서 바깥쪽은 당인산 골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탄탄하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나선 안쪽에는 염기가 결합해 있고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바깥쪽은 당인산 골격, 그리고 안쪽에는 염기가 수소결합.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DNA는 염기가 수소결합을 할 때 구조적인 것 때문인데요.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 결합하고요. AT, 그다음에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 GC 이렇게 쌍을 이뤄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AG, CT는 절대 없어. A는 항상 T랑만 결합하고요. G는 항상 C랑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짝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건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염계 상보성 결합 혹은 뭐 상보 결합이라고 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A는 항상 아데닌은 T랑 짝이 되고요. 근데 구조적인 것 때문에 수소 결합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토신하고 AG하고 사이토신은요 구조적인 것 때문에 얘는 삼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중 결합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AT만 만나야 되고요. GC는 얘는 삼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GCT를 못 만나. GA가 안 돼. GC랑만 만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AD 쌍과 AT 쌍과 GC 쌍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이거를 염기의 상보성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게 같은 종류예요. A하고 G가 같은 예를 들면 남자라고 치면 TC는 반대쪽에 있는 여자라고 쳐요. 그래서 A 플러스 G의 값은 항상 T 플러스 C의 값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그리고 이걸 분수로 표시하면은 T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G의 값은 항상 1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AT, GC가 항상 같은 쌍을 이루기 때문에 A 플러스 G의 값과 T 플러스 C의 같다. 근데 그 대신에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T 플러스 C의 티민과 시토신분의 아데닌과 구아닌의 합은 항상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염기의 상보성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 사슬에 DNA 한쪽 사슬에 A, G, T, T, A, A, G, C가 있다. 그럼 반대편 사슬에는요. A는 T랑 만나고 G는 C랑 만나고 T는 A랑 만나고 T는
A랑 만나. 여기는 A는 T랑 만나는 거예요. T. 그다음에 C. 이런 식으로 항상 결합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A가 T가 이중 결합을 하고 C가 C는 삼중 결합을 이런 거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삼중 결합은 아니죠. 결합이 수소 결합 3개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수소 결합 2개라고 있다는 건데 AT가 짝을 이루고 GC는 짝을 이룬다. 그 합은 항상 같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염기의 삼도성 결합이라는 거가 우리 문제 풀 때 보통 한쪽을 지워주고 나머지를 채워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ATGC 싹을 잘 기억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DNA는 정보를 보관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이라서 한 줄로 쭉 이어져 있고요. 4번에 DNA 같은 경우는요, 제일 오른쪽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수소로 결합해서 염기 사이의 다양한 DNA가 형성된다. 거기다 붙여 놓으시고요. 그 결과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한 칸에 들어올 수는 염기가 4개잖아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DNA 사슬에 10개가 있다. 그래서 염기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4의 10승이 되겠죠. 4개씩 이제 10번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서 4의 10승이 되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10개로 끝나지 않지만 DNA는 굉장히 많은 수십억 쌍?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잖아. 그래서 정말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염기가 4개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DNA, RNA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DNA와 RNA 같은 경우 구조는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인데 RNA는 단일 구조다. 그랬죠? 그리고 당 같은 경우는 DNA는 디옥시리보스고요. 산소가 하나 없는 RNA 같은 경우는 리보스 오탄당이다. 기본은 이제 리보스 오탄당인데 진화적으로 RNA가 DNA가 되면서 산소 하나가 제거가 되고 얘가 안정성이 높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 같은 경우는요, DNA는 HCT,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개가 되겠고요. RNA의 염기 같은 경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그래서 T와 U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DNA 기능은 이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했다가 자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안전성이 높아야 된다, 보안이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RNA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번역하는 데 쓰이거나 정보를 다른 명령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너무 보안성이 높을 필요는 없죠. 바로바로 단백질 합성하는 데 써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전사되고 번역할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성 높일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DNA 염기 사이에 있는 상보성 결합을 한다. AT, 그다음에 GC가 같은 결합을 한다. 까지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0페이지에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과 염기의 특성 한번 보시면요. 120페이지 넘겨줄게요. 첫 번째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에 대한 그 부분이 있죠. 거기서 디옥시는 OH가 아니라 H가 돼 있다는 거. 2번 탄소의 오른쪽 아래쪽. 그 다음에 리보스 같은 경우는요. 2번 탄소에 이제 OH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성을 보시면요.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당인상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DNA와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어떤 물질일까 돼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거나 하시면 되는 거고 생물 시간에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통합에서는 이제 퓨린기와 피리미덴기가 있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보시면요. 퓨린기 같은 경우는요. 고리가 이중이죠. 그래서 5탄당 하나 6탄당이 합쳐져서 이중 고리. 그리고 피리미딘계 같은 경우는 단일 6탄 고리 6개의 고리. 알겠죠? 6탄당 고리가 되겠어요. 졸리니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풀다가 쉴게요. 그래서 뭐 퓨린계니 피리미딘계 이런 건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A하고 G가 구조적으로는 비슷하구나.
C하고 T하고 유라실이 구조적으로 비슷하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하고 T는 결합을 하고요. C하고 G는 짝을 맞춰서 결합을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피리민 den계는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특히 타이민하고 우라실을 보시면요.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 그치?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조금 디테일한 차이로 하나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DNA에, 우라실 같은 경우는 RNA에 사용된다는 거고요.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핵산을 구성하는 질소를 포함한 탄소 화합물도 수소 이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염기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그 염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수소와 수소 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염기다. 핵산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 염기라고 한다. 자, 오른쪽에 DNA 이중 나선에서 염기가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까닭은요. 얘네가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거고요. 타이민하고 아데닌 결합한 거 보시면요. 이제 수소가 수소 결합 두 개를 형성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아미노기를 형성 중심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이토신하고 구아닌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 3개가 형성돼 있는데요. N하고 O를 사이에 그리고 N끼리 이제 수소 결합을 형성 3개를 한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짝을 이룬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A는 T와 G는 C와 그리고 A와 G는 같은 계열, T와 C는 같은 계열. 알겠죠? 네,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조금 졸리지만 문제를 풀면서 한번 깨워봅시다. 1번부터 17번까지 풀고 좀 쉴게요.
근데 연기를 외울 때는 순서는 그냥 ATGC, ATGC 이렇게 계속 외우시면 돼요. ATGC. AT가 짝이고 GC가 짝이다. A와 G가 같은 계열이고 T와 C가 같은 계열이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사람과 지각을 구사한 주의 원소의 질량비 되어 있고요. 보니까 규소가 있는 거 보니까 가가 지각이 되겠고 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둘 다 산소가 되겠고요. 어쨌건 사람이던 생명체던 지각이던 산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두 번째 비율이 다르다. 지각 같은 경우는 산소 다음에 규소, 생명체 같은 경우는 산소 다음에 탄소. 두 번째 공통점은요. 규소와 탄소의 공통점은 둘 다 14족이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우수하다라는 거지.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도 있고요. 기억,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각이 되겠죠. 니은, 기억은 산소가 되겠고요. 규소와 곡류 결합을 통해서 규산염 삼연체 니은 맞고요. 기억, 산소는요 단백질의 구성원소입니다. 단백질 구성원소는 CHON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맞겠죠? 1번은 5번 되겠고요. 2번은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가 나와 있고 기억은 산소, 니은은 규소가 되겠죠. 그리고 전압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3번,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딱 봐도 그냥 망상이네, 그지? 판상이죠, 판상. 자, 1번 판상이 되겠고요. 망상은 위아래까지 다 결합이 되는 거 말했죠. 판상이 되겠고 얘는 흑음모처럼 잘 쪼개지는 애다. 2번 각성서 틀렸고 산소 4개를 공유하는 거는 망상이 됐었죠. 얘는 한 3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틀렸고 그래서 3번에 1번 되겠고요. 4번 규산염 삼연체의 기본 구조와 규산염 강물이 기본 구조는 독립형이 되겠고요. 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슬형이다, 그지? 네. 단사슬, 기억과 니은은 각각 규소와 산소 중에 하나이다 되겠고요. 기억은 규소가 되겠고 니은은 산소가 되겠죠. 기억은 산소, 니은은 규소.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휘석에서 규산염 삼연체는 유탄 규산염 삼연체와 산소를 공유하고 있죠, 그지? 규산염 삼연체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규산염 강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요. 니은 디귿 4번 맞고요. 이제 5번이 망상 구조가 되겠고요.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4개를 모두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까지 다 공유 결합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결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풍화에 강하다. 그래서 판상하고 망상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있다. 탄수화물 중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맞아요. 둘 다 이제 C를 가지고 있거든요. 탄소를 다 가지고는 있어. 그래서 우리 소화 영양 요쪽 단계에서 단백질은 CHO, 지방도 CHO로 돼 있고 탄수화물은 CHO, 지방도 CHO, 단백질 CHON으로 돼 있어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가 암모니아를 생성하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바꿔준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탄수화물이 맞고요. 탄소 골격에 여러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돼 있는데요. 탄소화물의 정의는요,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4개의 결합력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산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질소라든지 결합한 화합물을 말하는 거예요. 탄소를 중심으로 다른 원소들이 결합한 화합물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해요. 탄소가 있으면 대부분 탄소화물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 같은 거는 탄소화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없기 때문에 탄소화물의 단위체는 규산형 삼연체는 아니고요. 그냥 탄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화물, 뭐 사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리형도 있고 등등등이에요. 탄소는 결합력이 우수하다. 6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규산형 삼연체에 대한 설명. 기억, 규산형 광물의 기본 단위가 되겠죠. 한 개의 규소에 4개의 산소와 곡류 결합 넣고요. 규산형 삼연체는 다른 규산형 삼연체와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7번에 5번 되겠고요. 단백질에 대한 설명, 효소와 항체의 구성 성분이 되겠고, 주요 성분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몸의 구성 성분도 되고, 뭐 에너지도 생성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구조,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되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면서 물의 한 분자가 빠진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열과 pH 등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서 입체 구조가 변하면 기능을 잃는다 그랬지. 그래서 답은 5번 되겠고요. 단백질은 이제 디귿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과 pH에 의해서 변성이 되면 입체 구조로 변하면서 기능을 상실한다. 단백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민수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단백질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선수에 따라 결정되고요. 아미노산이 약 20종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종류도 어마무시하다는 거고요. 20개의 아미노산을 모두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 때 생성되는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아미노산 2개당 펩타이드 결합이 1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9개가 되겠죠. 사이사이니까 19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아미노산, 얘는 19 되겠습니다. 10번은 단백질을 나타낸 거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은 둘 다 그냥 아미노산들을 나타낸 거죠. 기억과 니은은 포도당이 아니라 아미노산이 되겠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혹은 탈수 축합 결합이라고 했었어요. 니은은 맞고요. 기억과 니은이 결합할 때 물 분자 1개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10번에 1번 되겠습니다. 11번 기억은 생명체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DNA 아니면 RNA이기 때문에 핵산이 되겠죠. 기억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와 질소 등이 있어요. 핵산에는요, 당연히 탄소도 있고요, 산소도 들어가 있고요, 질소도 들어가 있어요. 기억을 구성하는 단위체의 니은,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인산 염기가 1대1, 1대1로 공유 결합하고 있다. 11번에 핵산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고요. 12번 기억은 인산이 되겠고 니은은 당이 되겠어요. 염기의 종류로는 우라실이 있다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DNA이기 때문에 우라실이 아니라 타이민이 되겠죠. T가 있지. AGCT가 있고 RNA가 AGCU가 있어요. 기억 틀렸고요. 니언은 지금 DNA라고 했으니까 디옥시리보스 당이에요. 좀 어렵지만 라이보스, 리보스가 당이야 당. 자, 디귿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에서 앞 뉴클레오타이드의 니은 인산 당이군요. 당의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결합한다. 당, 인산 골격이 완성된다 그랬죠. 당, 인산 이렇게 이어진다. 공유 결합으로 12번에 5번이고요. 13번은요. 가와 나는 각각 RNA와 단백질의 단위체를 순서 없이 나타냅니다. 가는 아미노산이 되겠고요. 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죠. 가는 아미노산이다 맞고요. 나의 염기는 4종류이다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탄소를 중심으로 한 화합물이에요. 탄소 화합물. 가는 가운데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4개, 4방향으로 쭉 뻗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탄소 화합물의 중심이 탄소라는 거고요. 당도 5탄당이에요. 탄소 5개가 있는 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5탄당이 되겠고요. 13번에 5번. 14번은요. 제가 쭉 불러볼게요. A의 반대는 T가 되겠고 G의 반대는 C가 되는 걸 쓰면 돼. 그래서 A, T, C, C, G,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대로 부를게요. T, A, G, G, C, T, C, G, A, A, T, G, T, G, G. 그죠? 서로 반대되는 다시 한번 A, T부터 T, A, G, G, C, T, C, G, A, A, T, G, T, G, G. 잘 했나요? 시험에 여기 나와요. 좀 길게 해서. 15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의 구조를 나타낸 거다 되어 있고요. 가를 보시면요. C의 짝은 G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G가 되겠고요. 구안이 될 것이고 T의 짝은 A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아데닌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기억과 니은이 거꾸로 돼 있어요. 기억은 구안인, 니은은 아데닌 이렇게 1번부터 보시면 이 핵산은 DNA다. 산슬이 지금 이중 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NA가 되겠고요. 핵산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죠. 3번 틀렸고 사이토신과 염기, 기억은 구안인이죠. 상보 결합을 하고 있고요. 가의 배열 순서와 조합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죠. 상보라는 게 서로 상자, 그래서 서로 간에 보완을 해주는 결합이다. 상보 결합 생각하시면 되고요. 16번 DNA 이중 나선 나는 RNA의 단일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에서 염기 사이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고 했고요. 너무 결합력이 강하면 떨어지기 힘들잖아.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는 거다. 가는 핵 속에 있고요. 유전 정보로 저장한다. DNA니까. 나를 구성하는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에는 우라실이 있다. 맞죠? 그래서 기억력 디귿 다 맞고요. 가는 RNA, 나는 단백질이 되겠어요. 가에서 구안인과 사이토신의 수는 항상 같다 그랬는데요. 이거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상보성 결합을 하는 건 DNA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RNA는 다른 짝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GC가 맞을 필요는 없죠. 한쪽 사슬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왠지 맞을 것 같지만 틀렸어요. 이거는 DNA이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4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가 되겠고 나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은 20종류 이상이다. 그치?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나의 입체 구조가 변하면 고유 기능을 잃는다. 단백질의 특성이 되겠죠. 17번에 3번 되겠습니다. 1등급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풀도록 하고 풀어오세요.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다음 단어는 이제 반도체 들어가겠습니다.